안녕하세요. 바우 IDC 대표 조성기입니다. 저희 바우 IDC는요, 건축 시공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업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 시공 및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소비자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재 마감재인데요. 특히 창호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굉장히 망설이시고 또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또 너무 비싸게 주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창호하고 뗄 수 없는 사이가 딱 하나 있죠. 유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창호, 다음 시간에는 유리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것이고요. 또 계속 제가 힘이 닿는 동안 쭉 다른 제품, 건축 자재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스템 창호와 이중창을 많이 이야기들 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창호와 이중창,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창호의 종류나 유리 두께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전자에 시스템 창호와 이중창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창호에는 미국식과 독일식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과 독일식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식은 우리가 목조 주택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목조 주택에 들어가는 시스템 창호는 거의 다 대부분이 미국식 창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식 창호가 있다고 했는데요. 독일식은 어떤 멋스러움이나 더 고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단독주택이나 고급주택에 많이 사용들 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창호의 특성에는 프레임 쪽에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있음으로 해서 외풍을 막아주는데 틈새가 없기 때문에 문을 밀착을 했을 때 방음에도 탁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독일식 창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식 창호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을 하죠. 3중 유리 하는데 3중 유리를 거의 사용합니다. 개폐 방식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을 하드웨어를 잡아당겨서 잠궜을 때 밀착성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단열에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3중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중 유리는 다음 시간에 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창호는 개폐 방식에 의해서 이중창에 의해서 탁월합니다. 어떤 환기나 창문 외부 개폐, 그 다음에 화단의 외부 개폐 또는 여다지 또는 미닫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즘 시스템 창호를 보시면 하드웨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시스템 창호 있잖아요. 그 뭐 KCC든 LG든 이건 창호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창호들은 독일식 창호로 이해하시면 독일식 창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창호는 국내 도입 초기에 주로 독일에서 하드웨어를 수입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독일식 시스템 창호라고 불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독일식 창호는 미국식 창호에 대해서 밭두께가 넓어요. 그리고 단열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칼라 자체가 우리가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랩핑지인데 다 수입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또 하나 창호 중에 미국식 창호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목조 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사용돼서 미국식 창호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식 창호에 비해서 바 두께가 좀 얇아요. 그다음에
가볍고 그리고 선택의 색상의 폭은 색상을 선택하는 폭은 굉장히 좁은데 거의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목조주택 가보시면 밑에서 위로 잡아 올리는 창호 있잖아요. 대표적인 창이거든요. 이게 미국식 창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창호들의 어떤 단열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열값은 열관류율이라고 해서 R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도표에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좋은 등급일수록 열관류율이 낮게 나와요. 열관류율 R값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창을 통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능력, 이것을 얘기하는데 창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측정을 하면서 열 관류값을 R값을 측정하면서 기밀성을 측정하는데, 기밀은 뭐냐?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은 R값은 회사의 제품이나 유리 사양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R값은 열 관류율은 어디서 받냐? 어떤 민간 사설에서 받냐? 아니면 공기업에서 받냐 공부하는데, R값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본부가 충북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기업으로도 알고 있고 KCL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곳에서 시험을 받고자 하면 필요한 제품을 제작을 해요. 규격에 맞춰서 직접 제작을 해서 이곳에 R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품을 의뢰하면 되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중창 또는 우리가 단열창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이 창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창호는 아마 가장 많이 주택에 보급되어 있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창에는 단창과 이중창으로 나눠지는데, 단창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발코니 있잖아요. 밖에 창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창.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스템 창호는 단창인가요? 이중창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시스템 창호도 단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창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는데요.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 두께에 따라서 거의 이름을 결정짓는 데 많았습니다. 이 폭 자체가 1로 115mm, 안 그러면 121mm, 140mm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 두께에 따라서 115, 121, 140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 바 자체가 115 같은 경우에는 저층, 여기서 저층이란 7층 이하의 건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단독주택이나 7층 이하 베란다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1mm 사이즈가 나오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발코니 전용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 발코니 창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단창 중에서도 115 같은 경우는 주택에 사용하고 121 또는 140은 아파트에 사용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나 어떤 풍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창호 자체를 보시면 이게 단창이거든요. 현재 이 레일이 있거든요. 레일. 고층 빌드로 왔을 때 이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문짝이 있는데, 이게 문짝이에요. 프로파일 자체 문짝인데, 문짝에 이렇게 아구가 물리잖아요. 이 물리는 힘에 의해서 창이 이탈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일반 단창 가지고 이 정도 물린다고 한다면 발코니 전창은 이 정도 물리거든요. 그리고 발코니 전유창은 또 이거와 같이 바가 두껍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창은 이 정도만 아시면 거의 다 아시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이중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창은 창 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레일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이 됐어요. 아까 단창에는 레일이 보시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문짝이 두 개 걸린다면
이중창은 문짝이 하나, 둘, 한 세트 걸리고 또 하나, 둘, 한 세트 걸리 4개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중창호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법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왜 230 유형으로 불리냐 창호 이름이 이것 또한 창호 규격에 따라서 이 창호 왁구 외경이 그것이 230mm면 230이라고 부르고 창호 업계에서요. 이 창호 외경이 250mm면 250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중창에서도 230, 250 그러면 아니 굳이 창호가 규격을 틀리게 만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미국식 창호와 독일식 창호가 있다 했는데 자 목조주택은 나무로 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두꺼운 프레임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굳이 마감을 내부에 또 따로 치겠다 그런다면 독일식 창호나 이중 창호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거의 마감선이 얇아요. 그래서 미국식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고 자 이중 창호를 설치하는데 230, 250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콘크리트 면하고 외부에 뭐 단열재를 넣고 한다면 벽이 많이 두껍지가 않다. 보편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중창을 설치하는데 주택 공법 중에서 혹시 외부에 돌을 붙인다 그러면 콘크리트 면하고 단열재 면하고 돌하고 사이가 좀 많이 뜹니다. 한 8전 정도가 뜨는데 그러면 마감선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창호 바 자체를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창호에 대해서 그럼 이중창하고 단창에 아까 우리 시스템 창호에서 말씀드렸듯이 R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열 값이. 그래서 우리가 KCL에 이 이중창에 대해서 R 값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창호에다가 230에다가 22mm 로이 유리를 적용했을 때 0.61이라는 열 관련이 났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아까 전자에 제가 R 값이 낮을수록 좋은 창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밀성 또한 굉장히 1등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2년 7월 이후에 시공된 건물이라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창호 역시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창호와 이중 창호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열성을 놓고 보면 이중 창이 시스템 창호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흔히 현장에 필드에 나가보면요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문 밑에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창문 밑에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하여도 시스템 창호보다는 단열값이 뛰어나므로 단열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전자의 독일식 시스템이나 미국식 시스템 외부에 바킹이나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밀착을 했을 때 밀착성이 좋고 기밀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하는데 외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밀성 등급이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자 단열값은 좋은데 기밀성은 엉망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전자에 우리가 도표 한번 봤었죠. 도표 한번 다시 보실까요? 도표에 보시면 기밀성 또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밀성 또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는 기밀성이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중창을 두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문을 딱 닫았을 때에 밖에 있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단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창호를 계산하는 기준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많이 제작하는 회사에서 세트를 기준해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세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 단열창 이중창이나 이 단창을 보시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 여러분들 시공업자들이 대개 방문했을 때에 가격을 환산하잖아요. 가격을 매기는 공식이 있어요. 자, 창호를 보시면 창호는 무조건 가로 사이즈, 높이 사이즈를 이제 얘기하는 순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창호는 대략 30cm를 30에 30, 가로 30cm, 세로 30cm를 곱했을 때 한 편이 나오는데 가로 사이즈, 높이 사이즈 곱하기 11을 하면 우리가 평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1m예요. 그리고 또한 높이가 1m. 거기다가 곱하기 11을 하면 11평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호 사이즈가 2m예요. 그리고 높이가 또 2m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1을 하면 44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수가 구해지거든요. 아파트 우리가 흔히 발코니 창을 시공을 할 때 22mm 페어 유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 바 두께가 121, 바 두께가 12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평당 15,000원을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 가로 사이즈 곱하기 세로 사이즈 곱하기 11을 하면 평수가 나오는데 아파트 발코니 창 같은 경우에는 나온 평수에다가 15,000원을 하면 여러분들 창호 가격 사이즈를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 이중창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로 사이즈 곱하기 세로 사이즈 곱하기 11을 하면 이 이중창 또한 가격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22mm 유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또 24,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거의 아마 보편적이에요. 15,000원, 24,000원 정도 적용을 하는데 자재비와 시공비가 플러스된 금액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절대적인 팁이 있는데요. 창호에서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로 사이즈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얘기합니다. 이 룰을 지켜지지 않으면 이 창호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바뀌어버려요. 높이하고 가로가. 특히 우리가 시공하는 현장에 보시면 어떤 한 분야, 특히 목공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부르는 사이즈가 있는데 먼저 세로를 얘기해요. 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창호 제작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 창호에 대해서 아시면 뭐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나 테크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답니다. 창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스템 창호와 이중 창호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봤는데 좋은 주거 환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창호입니다.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계속 조성하는 기능, 또한 심미적 기능을 이루기까지 오늘날 창호는 현대 건축물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질 높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창호를 선택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해 창호의 종류와 특징을 고려하여 좋은 창호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와이드시 대표 조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